안녕하세요. 60살 주영석입니다. 새벽 4시. 물류센터 하역장 형광등이 눈을 찌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택배 상자들이 쏟아집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옆에서 26살쯤 되어 보이는 알바생이 가볍게 상자 2개를 들고 지나갑니다. 저는 한 개도 버겁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예전엔 민원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과장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저씨입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진통제를 아침에 2알 먹었는데 벌써 통증이 밀려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잠깐 허리를 펴니다. 감독이 지나가며 쳐다봅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8배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청 민원과에 배치받았죠. 첫 출근 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평생 직장을 잡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용직으로 떠돌다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삶.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정확히 12시였고 퇴근은 6시였습니다. 28년 동안 지각 한 번 안 했습니다. 병가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승진은 느렸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았고 윗사람 비위 맞추는 것도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32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맞선이었어요.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았죠. 저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빚은 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세 살면서도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붓고 명절 상여금은 고스란히 저축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도 대출 없이 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는 참 착실하게 산다.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퇴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한다는 사람, 카페 연다는 사람, 다들 무언가를 시작했죠.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괜히 사업했다가 망하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저는 정년까지 버티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58살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늦은 승진이었지만 기뻤습니다. 정년까지 1년 남았을 때 인사과에서 퇴직금 예상액을 통보받았습니다. 3억 2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2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으니까요. 통장에 찍힐 그 금액을 상상하며 퇴근길이 가벼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요. 퇴직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출근할 곳이 없더군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자유로우면서도 허전했습니다. 첫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실컷 잤죠. 하지만 2달째 되니 집이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러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채널을 돌리다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귀농성공 사례 영상이 떴습니다. 50대 전직 회사원이 귀농해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내용이었어요.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수확의 기쁨. 그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저도 모르게 관련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그러다 체리 농장 영상을 보게 됐어요. 화면에는 빨갛게 익은 체리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1kg당 3만원. 한 그루에서 50kg 수확 가능. 100그루만 심어도 연 1억 5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0그루 곱하기 50kg 곱하기 3만원. 1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비용을 빼야겠죠. 그래도 순이익이 억 단위라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요즘 체리가 대박이라던데요. 저도 은퇴하면 해보고 싶네요. 그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며칠 뒤 검색창에 체리 농장 분양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업체가 나왔죠.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체리 농장 분양 문의 드리려고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답했어요. 네, 과장님. 지금 경북 영주 쪽에 좋은 매물 나왔습니다.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이틀 뒤 영주로 향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승합차로 마중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차를 타고 산길을 1시간쯤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산과 하늘, 맑은 공기. 이거다 싶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완만한 경사의 밭이었습니다. 2,000평 정도 되어 보였어요. 중개업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세요. 농업기술센터 자료입니다. 체리는 지금 국내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입산도 비싸서 국산 체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화면에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상승 곡선이었죠. 중개업자가 말을 이었어요. 여기 토양도 검사받았습니다. 체리 재배 최적지예요. 배수도 잘 되고 일조량도 충분합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수익 계산표였습니다. 초기 투자 3억. 묘목 500그루 식재. 3년 차부터 본격 수확. 연 매출 1억 5천. 비용 제하고 순이익 8천에서 1억.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28년 동안 서류와 숫자를 다뤄왔어요. 이 자료는 허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체계적으로 하시면 성공 확률 높습니다. 공무원 출신은 성실하시잖아요. 농사도 결국 성실함이 답입니다. 중개업자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주일 동안 자료를 검토했죠. 인터넷으로 체리 재배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성공 사례가 많았어요. 실패 사례는 잘 안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체리 농장 해볼까 해.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농사 지어 본 적 없잖아요. 저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요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가르쳐줘. 그리고 이 숫자 좀 봐. 3년만 버티면 매년 억 단위로 벌 수 있어.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한 번도 중도에 포기한 적 없어. 성실하게 하면 돼. 남들이 하는 거 나라고 못할 이유 없잖아. 일주일 뒤 다시 중개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과장님,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퇴직금 3억 2천 중 3억이 빠져나갔어요. 남은 건 2천만 원.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3년만 지나면 그 돈이 몇 배로 불어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계약하고 일주일 뒤 묘목이 도착했습니다. 500그루였어요. 트럭에서 내려진 묘목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게 다 내 거구나. 중개업자가 소개해준 인부 셋을 불러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밭에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마지막 묘목을 심고 나니 성취감이 밀려왔죠. 드디어 시작이구나.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는 걸 보니 신기했어요. 매일 아침 밭에 나가 묘목들을 살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잎 끝이 누렇게 변하는 묘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 그루였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한 20그루쯤 되더군요. 농업기술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상담원이 물었어요. 토양 산도 측정해 보셨어요? 토양 산도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체리는 약산성 토양을 좋아합니다. pH 6에서 6.5 정도요. 측정 안 하셨으면 지금 해보세요. 토양 측정 키트를 샀습니다. 밭 여러 곳을 측정했어요. pH 7.3이 나왔습니다. 다시 전화했죠. 7.3 나왔는데요. 그럼 석회 뿌려서 산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석회를 샀습니다. 밭 전체에 뿌렸어요. 한 달 뒤 다시 측정했습니다. pH 6.8.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높았죠. 그 사이 잎이 누런 묘목은 50그루로 늘어났습니다. 여름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잎에 작은 구멍들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벌레였어요. 무슨 벌레인지는 몰랐습니다. 농약을 사러 농협에 갔어요. 뭘 사야 할지 몰라 직원에게 물었죠. 체리 나무에 벌레가 생겼는데요. 무슨 벌레예요? 잘 모르겠는데 잎에 구멍이 뚫려요. 직원이 농약 2병을 줬습니다. 이거 섞어서 뿌리세요. 설명서대로 희석해서 분무기로 뿌렸어요. 일주일 뒤 다시 밭에 갔습니다. 구멍은 더 늘어나 있었어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농협에 갔죠. 이번엔 다른 농약을 샀습니다. 또 뿌렸어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 있다는 문자가 왔어요. 체리 재배 기초과정. 늦었지만 갔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체리는 병충해에 약합니다. 예방이 중요해요. 증상 나타나고 나서 약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토양 관리도 심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심고 나서 하면 효과가 반밖에 안 돼요.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순서를 다 틀렸구나. 그해 겨울 묘목 100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봄에 꽃이 피었어요. 살아남은 400그루에서요. 하얗고 예쁜 꽃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여름에 체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한 그루에서 5kg도 안 나왔습니다. 크기도 작았고요. 전체 수확량이 1000kg 정도였습니다. 출하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대부분 하품이었습니다. 킬로그램당 5,000원, 총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니 망연자실했어요. 인건비 300만 원, 비료값 150만 원, 농약값 100만 원, 석회값 50만 원,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올해는 수익이 안 나왔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년엔 나아질 거야. 올해는 내가 몰라서 그런 거고 이제 배웠으니까 내년엔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원이었어요. 중도에 포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3월 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작년보다 많이 피었습니다. 올해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4월 초 일기예보에서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화했어요. 한파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원이 답했습니다. 방상팬 설치하셨어요. 방상팬이요? 그게 뭔가요? 꽃 피는 시기에 냉해 막으려면 필수입니다. 지금이라도 급하게 설치하세요. 알아보니 방상팬 한 대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2,000평 밭에 최소 10대는 필요하다고 했어요. 1,500만 원. 그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했죠. 그날 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새벽에 밭으로 달려갔어요. 꽃들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니 후두둑 떨어졌죠. 얼어버린 겁니다. 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의 모든 꽃이 죽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그의 수확은 전무했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수입은 0원이었죠. 하지만 지출은 계속됐습니다. 농장 관리는 해야 했으니까요.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 예방약을 쳤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어요.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800만 원이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농장 정리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올해만 버티면 돼. 내년엔 냉해 대비를 제대로 할 거야. 방상팬 설치하고 제대로 해볼 거야. 여보, 무슨 돈으로요? 대출 받으면 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대출을 받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 평생 책임감 하나는 있는 사람 아니었어. 중도에 포기하면 그게 더 바보 같은 거야. 은행에 갔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어요.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천만 원 가능. 이자는 연 6%.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방상팬을 주문했습니다. 10대. 1,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가을에 설치했습니다. 내년 봄을 준비했죠. 그 즈음 허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허리를 굽히면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받치를 할 때마다 신음이 새어 나왔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죠. 의사가 사진을 보더니 말했어요. 허리 디스크네요. 몇 번 디스크예요? 4번과 5번 사이. 수술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무리하시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허리 굽히는 자세 피하세요. 농사를 어떻게 짓나요? 의사에게 물었어요. 농사 지으세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진통제 처방받았습니다.
하루 3번 먹으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서 파스도 샀습니다. 매일 아침 진통제를 먹고 허리에 파스를 붙였어요. 그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거든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아들이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빠 많이 야위셨네요? 그래. 농사일이 좀 힘들어서.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농장 그만하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들었어요. 대출까지 받으셨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지금 60인데 빚까지 지면서 농사 지으면 어떡해요? 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시작한 건 끝을 봐야지.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책임감이요? 가족한테 책임지는 게 먼저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죠. 저 이제 안 올게요. 아빠 정신 차릴 때까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어떻게 돼요? 아내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죠. 통장 잔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5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허리는 날마다 아팠고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어요. 3년째 봄이었습니다. 방상팬을 설치했으니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3월 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들이 밭을 뒤덮었죠. 아름다웠어요. 올해는 된다. 중얼거리며 매일 밭을 돌았습니다. 4월 초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괜찮아. 방상팬 있잖아. 스위치를 켰습니다. 열대의 팬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꽃 위로 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꽃들이 또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상팬 쪽으로 달려갔죠. 멈춰 있었어요. 전기가 나간 겁니다. 분전함을 확인했습니다. 두꺼비 집이 내려가 있더군요. 과부하였습니다. 열대를 동시에 돌리니까 전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에도 수확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름에 가뭄이 왔어요. 비가 2달 동안 안 내렸습니다. 묘목들이 말라가기 시작했죠. 물을 주려 했지만 양이 부족했어요. 결국 200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200그루. 500그루로 시작했는데 200그루만 남았어요. 통장 잔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농장을 팔기로 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전화했죠. 농장 매각 좀 도와주세요.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난처했습니다. 과장님, 요즘 체리 농장 매물이 너무 많아요. 팔리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좀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뒤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까? 체리 농장 지금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럼 얼마에 내놓으면 되나요? 중개업자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5천 정도면 관심 가질 사람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5천이요? 5천만 원이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3억 준 땅이 5천만 원이라고요? 과장님 이해하세요? 요즘은 공짜로 준다 해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관리비만 나가고 수익은 안 나오니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어요. 농장 5천만 원에 팔면 은행 빚 5천만 원 갚고 남는 건 없습니다. 3억이 증발한 거였죠. 게다가 지난 3년간 생활비로 쓴 돈이 2천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300만 원 뿐이었어요. 퇴직금 3억 2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만 남은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아빠.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요. 농장 5천만 원에도 안 팔린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대체 뭐 하신 거예요? 3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그 돈으로 뭘 했어야 하는지 알아요. 엄마 노후 준비해야 했어요. 우리 가족 미래를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아빤 뭐 했어요? 혼자 도망쳤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전 이제 모르겠어요. 아빠 알아서 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죠. 60살의 빚쟁이가 됐습니다. 남은 건 300만 원과 팔리지 않는 농장뿐이었어요. 공무원으로 28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허리가 뻐근해요. 진통제를 2알 먹고 파스를 붙입니다. 4시 30분에 집을 나섭니다. 물류센터까지 버스로 40분 걸려요. 5시 30분에 도착해서 출근 체크를 합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택배 상자를 나릅니다. 하루 7만 원을 법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예요.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수술할 돈이 없습니다. 그냥 진통제로 버팁니다. 농장은 결국 4,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1년 동안 매물로 내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이 4,500을 부르더군요. 그냥 팔았습니다. 은행 빚 5천만 원을 갚으니 500만 원이 모자랐죠. 결국 아내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메웠습니다.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요.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월급 150만 원이에요. 저희 둘이서 버는 게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월세가 50만 원, 대출 이자가 30만 원, 생활비가 200만 원 나갑니다. 남는 건 70만 원. 그걸로 병원비랑 저축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축은 못하고 있어요. 아들은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제가 미안해서 먼저 연락도 못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귀농은 제 꿈이 아니었어요. 공허함에서 도망치려던 몸부림이었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함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뭔가 거창한 일을 벌이고 싶었던 겁니다. 농사는 낭만이 아니었어요.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착각했으니까요. 28년 공무원 했으니 성실하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성실함만으로는 안 됐어요. 매일 아침 물류센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때 그냥 퇴직금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 아내와 조용히 살면서 가끔 여행이나 다녔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틸 뿐이죠. 택배 상자를 나르고 월세를 내고 이자를 갚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60살에 다시 시작하는 삶. 바닥에서부터요.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새로운 도전의 종잣돈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걸 지키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아 경고 소리를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으로 또 다른 분의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에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